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도 또 이제 오늘 또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증권면을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어제 7거래일 연속 코스피 상승하다가 어제 이제 8거래일째 이제 보합권으로 약보합권으로 이제 조정을 살짝 좀 받았죠. 크지는 않은데 코스닥은 조금 더 컸지만요.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제 좋지 않습니까? 좋았지 않습니까? 올 들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이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거의 탑권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연상을 하는 게 그러면은 증권주들 괜찮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마침 오늘 그래서 이데일리가 증권면에 이제 증권주 얘기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증권주가 이렇게 증권면 탑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선, 방산, 그다음에 요즘에 또 엔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분위기가 사실 이쪽으로 계속 가 있다 보니까 증권주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별로 이렇게 관심권에서 이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6조, 7조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주들이 이렇게 거래도 별로 안 되고 시장에 돈도 자꾸 빠져나가는데 증권주들 돈 되게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권주들이 올 들어서만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증권주에 대한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다는 얘기고 또 기대감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작년에 우리 시장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증권주들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기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좀 주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해외 증권 쪽에 해외 주식 거래 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 1조 이렇게 클럽으로 오른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쪽에서는 딱히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더라도 이 해외 주식에 대한 거래가 엄청나게 늘면서 해외 주식 거래 관련된 이 브로커리지 피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목들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증권 관련 금융 중에서 대장주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하여간 주가가 많이 오는 건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증권만 있는 건 아닌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소위 말하는 굉장히 미국의 빅테크 종목스러운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주주원화 정책도 굉장히 일찍 미국 주식들처럼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이 되게 많은 주였는데 실제로 성과도 워낙 좋기 때문에 저렇게 올 들어서만 18%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대부분 두 자릿수 전후에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국내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부진했던 탓이 커서 그런지 키움증권 해외 투자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일단 영업이 1조 클럽에 등극은 했는데 올 들어서는 수익률이 비교적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증권주는 지금 사실은 거래 대금이 워낙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쪽 다 합하면 20조가 다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용융자 잔고 늘어나고 있고요. 고객예탁금도 증가하고 있고 등등등.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거니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 전망도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오늘 이데일리 신문 기사를 좀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오늘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환율 종가 보여드렸습니다만 1,431원대까지 떨어졌죠. 1,430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좀 꽤 오랜만입니다. 한 달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서 1,441원에 개장을 했다가 마감은 1,438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틀째 그랬죠.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1,434원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이제 뉴욕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오늘 0.7% 떨어지면서 이제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변화가 좀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이 아시아권 환율이 좀 좋아지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어제 위안화가 좀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이 연동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환율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엔화가 지금 150엔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결국 이 아시아의 주요 통화 세 개가 전체적으로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만약에 이제 BOJ가 금리 인하까지만 이번 달에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죠. BOJ는 우리는 금리 인하하겠지만. 그러면 좀 더 엔화도 강세로 더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 원화도 엔화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약간 더 강한 어떤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환율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미국 시장이 특히 다우지수가 1% 넘게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앞서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렸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관세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 상승 부담이 이제 미국의 소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마트가 6% 넘게 급락을 했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혹시라도 둔화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더 나오겠죠. 이게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명분이 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금리 인하로 또 이렇게 받아치는 이런 상황이 또 오늘 올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날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된다면 원화의 강세, 즉 환율이 아시아권 통화들의 이 가치가 상승하는 상황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중요한 변곡점이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가지 기사는 이제 우리 산업 쪽 기사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HD 현대가 미국의 현재 조선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해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이게 일부가 어제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한화가 이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 인수를 하면서 그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거 다 썩어가는 그 조선소 인수해서 뭐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일단 인식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참 잘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도 원래 그 필리 조선소를 HD 현대 쪽에서도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이제 너네가 살래 뭐 이런 식의 오파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HD 현대는 거절한 거고 한화가 그걸 이제 잡아서 이제 필리 조선소 인수를 했던 건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화 쪽에서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도 결국은 미국에서 뭔가를 해야 될 여지가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MRO라든가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미국의 뭐 군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이제 건조를 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물론 그 내부야 뭐 미국 거로 채우겠습니다만 그러면 역시 현재 미국의 뭐 존스법인 이런 걸 떠나서 결국 미국에서 직접 배를 짓는 건조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하는 거는 작년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 때처럼 뭐 몇 조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우리 지금 뭐 돈 버는 걸 이제 조선소들이 돈 버는 거 생각하면 아주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 주들한테는 어제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계속 이런 뭔가 모멘텀이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결국 이제 우리 정부도 참다 못해서 이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때리기로 했습니다. 38% 최대 27에서 38%인데요. 이게 작년 7월에 표에도 나옵니다만 현대제철이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중국 철강 제품들 때문에 우리 못 살겠으니 빨리 좀 반덤핑 관련해서 조사해달라 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거의 뭐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개월 가까이 좀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중국의 5개 철강 회사들이 이제 대상이 좀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들도 사실은 좀 굉장히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의 사업 구조 재편까지 끌어낼 정도로 타격이 좀 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이쪽에서 뭐 화학 제품들, 그다음에 철강제 제품들
계속 좀 반덤핑 관세 이미 받고 있는 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그쪽에서는 이제 싸게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석유화학 쪽, 철강보다는 석유화학 쪽 업종의 이 주요 종목들,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반덤핑 관세를 이렇게 때리겠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 결정이 나온 거라면 아무래도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한테는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지 않겠냐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쨌든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도 계속해서 맞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좀 더 이제 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의미를 좀 둘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